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겐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깜짝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처벌해달라는 양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협박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단체 대표에 대해 재정에만 관심이 있다는 등의 비난글을 SNS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한 전 회원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반성이 담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1분 남짓한 사과문 발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해 절반 이상을 할애했는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짝 굳은 얼굴로 삼성전자 서초 사옥 다목적 홀의 모습을 나타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에도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허리를 편 이재용 부회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곧바로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쓰러진 뒤 삼성을 맡아 경영해온 소회와 급변하는 IT 경제 환경에서의 각오를 밝힌 이 부회장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깜짝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 번 더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이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준법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는 말로 사과문 발표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은 언론과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사과문 발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주문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기구입니다. 재판부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도 마련했고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형량, 정확하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삼성과 재계, 법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혼 뒤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인데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양혜연 기자회견에선 투준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싱글맘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투준맘은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들이 하는 짓도 다 했어요. 톱질, 몹질, 드릴까지도. 근데 남자아이는 아빠를 쳤더라고요. 투준맘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오지 못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기 진단을 받은 자궁경부암이 폐까지 전이됐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잘했으니 인라인도 보드도 스키도 다 같이 타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2015년 11월 이혼 뒤 남편은 단 한 차례 50만 원을 줬을 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꿔서 아이들을 위해 전 남편에게서 꼭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투준맘은 2020년 12월까지라는 시한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건강해져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양희연 식구들과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1인 시위도 나가고 싶었는데 전부 다 못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쉽네요. 양육비 미지급 피해는 비단 투준맘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아동단체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아동은 전국에 100만 명에 이르고 피해자 가운데 7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안 줘도 법적으로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고 소송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잠적해버리면 뭘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고 아동의 생존권의 핵심 내용이다.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조치가 의무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이런 비판과 지적을 수용해 국회도 양육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10건이나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단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 금지를 시키는 등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 떠나가고 강력한 페널티를 좀 줘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한 부모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취소해버린다든가. 여기에 행정규제가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과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도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자처럼 양육비 미지급자도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억지로라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여가부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대구시에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조치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과 성토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오늘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대책을 전환했지만 네. 대구시는 이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5일 오후에 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네.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시민들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네.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일주일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서 네.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거듭된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네.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최대 네.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과태료 같은 거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네, 먼저 행정질서벌로 볼 수 있는 과태료의 개념을 보게 되면 네.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서 네.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네. 의무 태만에 관한 일종의 금전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태료는 이제 행정 목적이나 네. 사회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정가로는 되지 않고 네.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단체장은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서 네. 방역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 시민들은 불만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마스크의 착용을 네.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시민 담화문에 게재된 권 시장의 페이스북 포스팅과 댓글에는 이 행정명령을 성토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한 시민은 집단 발생 사태 초기에 네.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낄 때는 언제이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 안 쓰면 처벌하신다고요. 네. 시민들 상대로 협박하시냐, 이런 것 안 해도 여태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이 알아서 챙긴다라고 일갈을 했고요. 네. 또 대구 시민이 아닌 네티즌들도 대단하다라고 권 시장을 비꼬는 것에서부터 네. 권영진 시장이 소속된 미래통합당을 언급하면서 네. 그래도 또 찍어줄 거잖아 라고 네. 대구 시민들의 성향을 꼬집는 글까지 온통 비판 일색입니다. 이게 대구시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대구시는 여론의 반발과 비난에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대구시의 관계자는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네. 확산 상태를 막자는 차원의 조치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충분히 홍보해서 행정명령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취지와 이해는 가는데 이번 조치와 이에 대한 비난 쇄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구는 코로나 사태가 네. 가장 심각한 지역인 네. 만큼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네. 대구시가 강력한 방침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서는 네.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뉴노멀, 네. 새로운 일상이 됐다고까지 하는데요. 네. 이번 행정명령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방역에 잘 협조해온 대구 시민들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대구는 이래저래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투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다 탈퇴한 여성이 해당 단체와 단체를 만든 사람을 향해 돈 문제에만 관심 있다거나 회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등의 비판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같은 해 3월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미투 생존자 연대라는 단체를 발족시켰습니다. 2018년 2월과 3월이면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검사장 성추행 폭로로 한국 사회에서 노도처럼 나도 당했다 미투 물결이 몰아칠 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였던 A씨도 미투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같은 해 7월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탈퇴한 A씨는 자신의 SNS에 남정숙 전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회비를 걷는 등 재정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거나 회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조직의 인지도 높이는 데만 힘쓴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보다는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발끈한 남정숙 전 교수는 A씨를 형법상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정숙 전 교수는 다시 A씨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자신과 미투연대 측에 각각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 이광영 부장판사는 하지만 남정숙 전 교수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A씨가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미투운동 내지 피해자들의 연대 활동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A씨가 미투연대 회계 정보 공개 등 논리적인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글 작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장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고 공익적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니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밥이 나오겠지만 제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뒤집어진 일일 것입니다. 꼭 이 사건 단체나 관계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뭐든 옥석이 잘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